안녕하세요. 저는 오말순입니다. 올해 84시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조금 부끄럽고 씁쓸한 이야기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생 돈을 숨기면서 살아왔어요. 어려운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금을 집 안 곳곳에 나눠 숨겨두는 것. 그게 우리 세대의 습관이잖아요. 은행에 다 맡기기엔 불안하고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게 해놔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이 집도 제 손으로 지켜왔고 그래서 제 돈도 제 손으로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6.25 때도 그랬어요. 피난 갈 때 쌀자루 밑바닥에 돈을 꿰매 넣고 갔거든요. 그때 그 돈 덕분에 가족들이 굶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항상 여기저기 돈을 나눠서 숨겨뒀죠. 침실 옷장, 부엌 쌀통 뒤, 거실 창롱 뒤, 화장대 서랍. 한 곳에 몰아두면 위험하니까요. 며느리 윤희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어머니, 은행에 넣어두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여기저기 숨겨두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했죠. 너는 어려운 시절을 안 겪어봐서 몰라. 은행도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거야. 내 손에 있어야 진짜 내 돈이지. 윤희는 제 아들 영수의 아내예요. 결혼한 지 벌써 25해가 넘었네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이제는 친딸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 윤희가 자꾸 제 물건들을 정리한다고 이리저리 옮겨놓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어수선하면 안 돼요.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불안했어요. 제가 어디에 뭘 둬뒀는지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했죠. 내 물건은 내가 정리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오늘 아침 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안방 옷장 서랍을 열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넣어둔 하얀 봉투가 없어진 거예요. 30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였거든요. 모서리에 제가 직접 300이라고 연필로 써놨던 그 봉투 말이에요. 처음엔 제가 다른 곳에 옮겨뒀나 싶어서 이리저리 찾아봤어요. 옷장 안쪽 구석구석, 서랍 밑바닥까지 다 뒤져봤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혼자 중얼거리면서 계속 찾았어요. 그런데 정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누군가 가져간 건 아닐까?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며느리 윤희가 보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부엌 칼이 햇살에 반짝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윤희야 하고 불렀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하얀 봉투 봤니? 하고 물어봤죠. 윤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어떤 봉투 말씀이세요? 하고 되묻더군요. 300 들어있던 하얀 봉투 말이야. 모서리에 내가 써놓은 것도 있고 내 서랍에 있던 거. 그랬더니 윤희가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면서 못 봤어요. 어머니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이 왠지 너무 빨랐어요.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대답하는 것 같아서 이상했거든요. 너 혹시 치운 거 아니야? 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못 봤어요. 윤희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그때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말했어요. 윤희야, 정직하게 말해라. 남의 돈에 함부로 손대면 인연이 끊어지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윤희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눈시울도 빨갛게 되고요.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하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윤희가 평소에 제 물건들을 정리한다고 이리저리 옮기는 걸 봤거든요. 혹시 그러다가 제 돈까지 손댄 건 아닐까? 그때 거실에서 공부하던 손자 준호가 달려왔어요. 준호는 대학교 3학년으로 23이거든요. 성격도 좋고 착한 아이예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준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돈을 훔쳤다. 그 말을 듣자마자 준호가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근거도 없잖아요. 하고 말리더군요. 내가 어디에 숨겨뒀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런데 없다는 건 누군가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어? 윤희가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으면서 어머니, 우리 같이 병원 가요. 요즘 기억이 자꾸 섞이시잖아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화가 확 치밀었어요. 나를 병자 취급하지 마라. 내가 언제 기억을 잘못했다고 그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날 제가 쌀자루 아래에 돈 봉투를 숨기던 모습, 전쟁통에도 집을 지키려고 애쓰던 모습들 말이에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남았거든요. 돈을 잘 숨기고 잘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해져요. 만약에 제가 숨겨둔 돈을 잃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기분이거든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될까 봐 무서워요. 저는 윤희와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선언했어요. 오늘 안에 그 봉투를 못 찾으면 윤희 내가 가져간 걸로 알겠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부엌에서 찌개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들렸죠. 윤희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점심은 드세요. 속이라도 든든해야죠. 저는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점심상을 받았지만 밥이 목에 걸려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윤희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서 돌덩이처럼 굳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윤희가 제 돈을 가져간 걸까요? 저는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윤희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디 숨겨뒀나 싶어서 말이에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윤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낮잠을 자거나 TV를 봤을 텐데 그날은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해서 계속 윤희가 뭘 하는지 살펴봤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윤희가 평소에 하던 똑같은 행동들이 그날은 모두 수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윤희가 빨래를 널러 베란다에 나가면 제가 몰래 뒤따라가서 문틈으로 지켜봤어요. 혹시 어디에 뭔가 숨겨두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빨래를 널면서도 윤희가 화분 주변을 살펴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에 뭔가 숨겨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희가 자기 방에 들어가면 저도 슬그머니 문 앞까지 가서 안에서 뭘 하는지 귀를 기울였죠. 서랍 여는 소리, 뭔가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윤희가 갑자기 방문을 열면서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괜히 기침을 하면서 아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하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깜짝 놀라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쯤 되니까 윤희가 본격적으로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서류들을 꺼내더라고요. 보험 서류,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봉지들. 그걸 보니까 더 의심스러웠어요. 왜 제 서류들을 윤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종이들,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아픈 사람은 서류가 많아요. 다 어머니 관련 서류예요. 병원에서 주는 것들이고 보험 처리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윤희가 정리하면서 대답했는데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 서류는 내가 챙긴다. 내가 왜 다 가지고 있어? 내 허락도 없이. 윤희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꾸 숨기시잖아요. 그러다가 잃어버리시잖아요. 병원 갈 때마다 서류 못 찾는다고 난리치시면서 저한테 화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화가 확 치밀었어요. 그러면 내 돈도 그렇게 가져간 거지? 안전하게 보관한다면서. 어머니, 돈은 정말 안 가져갔어요. 서류랑 돈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윤희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제 물건들을 정리한다고 이리저리 옮기는 윤희가 이번에는 돈까지 손댄 것 같았거든요. 서류도 제 허락 없이 가져간 마당의 돈이라고 안 가져갔을 리 있나요? 윤희야, 솔직히 말해라. 내가 내 돈 어디다 뒀지? 나쁜 곳에 쓴 건 아니지?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 진짜 안 가져갔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윤희의 반응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진짜 안 가져갔다면 왜 그렇게 당황하고 얼굴이 하얘지겠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윤희가 없는 틈을 타서 윤희 방을 직접 뒤져보기로 했어요. 윤희가 마트에 장 보러 나간 사이에 말이에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끝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기회다 싶어서 윤희 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갔어요. 먼저 윤희 방 옷장을 열어봤어요. 옷들을 하나하나 들춰보고 옷들 사이사이를 뒤져봤죠. 코트 주머니도 만져보고 바지 주머니도 확인해봤어요. 서랍도 하나하나 열어서 속옷부터 양말까지 다 뒤져봤죠. 화장대도 꼼꼼히 살펴봤어요. 화장품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크림통 뚜껑도 다 열어봤어요. 혹시 그 안에 돈을 말아서 넣어뒀을 수도 있잖아요. 책장 뒤쪽도 손으로 더듬어 봤고 액자 뒤쪽도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엔 침대를 뒤져봤어요. 베개를 들어보고 베개 속까지 만져봤어요. 이불도 흔들어 보고 매트리스도 들어올려서 아래쪽을 살펴봤죠. 침대 밑에는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 구석구석을 다 뒤져봤어요. 먼지만 가득하고 제 봉투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화장실까지 가서 뒤져봤어요. 세면대 아래 수납장,
변기 뒤쪽 물통 위, 샤워부스 선반. 정말 구석구석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부엌으로 나와서 냉장고도 뒤져봤어요. 냉장고 위쪽 김치통 옆에 또 다른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다 싶어서 얼른 그 봉투를 집어서 열어봤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제 돈이 아니라 마트 영수증들만 들어있었어요. 이것도 윤희가 정리해둔 거구나. 내 돈도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정리해뒀겠지. 저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화가 나서 그 봉투를 찢어버렸어요. 영수증들이 바닥에 쫙 흩어졌죠. 그때 준호가 자기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뭐 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너도 엄마 편이냐? 제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할머니 돈 숨긴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준호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엄마고 할머니는 할머니예요. 둘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왜 이렇게 서로 의심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돈을 훔쳐도 되는 거냐?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준호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할머니,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를 위해서 매일 얼마나 애쓰는데요. 그때 타이밍 맞춰서 윤희가 장 보고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마트 봉지를 여러 개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실로 들어오다가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걸?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내 돈 숨긴 곳 찾고 있다. 이 영수증들처럼 어딘가에 잘 정리해뒀겠지.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안 가져갔어요. 왜 저를 이렇게 의심하세요? 제가 언제 어머니 돈에 손댄 적 있어요? 저는 윤희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렇게 울면서 연기하는 건가? 정말 안 가져갔다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울지 마라. 울어봤자 소용없다. 어디다 숨겨뒀는지 말만 하면 돼. 윤희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모르겠어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철저히 뒤져보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번에는 정말 구석구석 빠짐없이 다 뒤져볼 생각이었어요. 화장대부터 시작했어요. 서랍을 하나씩 빼서 뒤쪽까지 확인하고 화장대 밑바닥도 손으로 더듬어 봤어요. 옷장도 다시 열어서 옷들을 모두 꺼내고 옷장 안쪽 벽면까지 두드려 봤어요. 혹시 벽에 구멍을 뚫어서 숨겨뒀을 수도 있잖아요. 침대도 완전히 뒤엎었어요. 매트리스를 세워서 침대 프레임까지 확인하고 침대 다리 하나하나도 흔들어 봤어요. 벽지도 뜯어질 듯이 눌러보고 전등갓도 들여다봤어요. 화장대 앞에서 한참 뒤지고 있을 때였어요. 거울 앞에 앉아서 화장대 서랍들을 또 다시 열어보고 있었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검버섯이 생긴 손, 희끗희끗한 머리. 마치 처음 보는 낯선 할머니 같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되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거울 뒤쪽을 더듬어 봤어요.
예전에는 거울 뒤쪽에도 봉투를 테이프로 붙여두곤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작년 여름에는 장롱 속 이불 틈에 돈을 숨겼었고, 가을에는 부엌 벽지 안쪽에, 겨울에는 거실 화분 밑에, 정말 많은 곳에 돈을 숨겨왔거든요. 때로는 김치 냉고 뒤쪽에, 때로는 신발장 맨 윗칸에도 숨겨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곳을 다 뒤져봐도 오늘 아침에 없어진 그 봉투는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결국 윤희구나. 윤희가 가져간 거야. 다른 설명이 없어. 그때 윤희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뭐 하러 왔냐? 또 거짓말하러 왔나? 윤희가 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로 그 돈 안 가져갔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그럼 누가 가져갔겠냐? 하늘에서 저절로 없어졌나? 귀신이 가져갔나? 윤희가 문틈에 기대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정말 칼로 베는 것 같아요.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칼이고 뭐고 할 것도 없다. 의심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돈을 내가 잃어버릴 리 없어. 그렇게 해가 지고 밤이 내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윤희가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려놨지만 아무도 제대로 입맛이 없었어요. 젓가락질 소리, 밥그릇 소리만 조용히 들렸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엄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인데 왜 이렇게 서로를 의심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윤희가 제 돈을 가져갔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의심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단단해져 갔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더 철저하게 윤희를 지켜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윤희가 내 돈을 어디에 숨겨뒀을까? 혹시 내가 못 찾은 곳이 또 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시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안 와요. 저도 그날 밤이 그랬어요. 뒤척뒤척 하다가 결국 일어났어요. 그냥 한 번 더 찾아보자. 혹시 윤희가 다른 곳에 숨겨뒀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슬리퍼를 신고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집안이 조용했어요. 윤희와 준호는 모두 잠든 것 같더라고요. 복도에 나와서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걸었어요. 마루가 삐걱거리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먼저 부엌부터 다시 뒤져봤어요. 낮에 뒤졌지만 혹시 놓친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냉장고 뒤쪽, 가스레인지 아래, 식기세척기 옆, 손전등 없이 손으로만 더듬어가면서 찾아봤어요. 그 다음엔 거실로 갔어요. TV 뒤쪽, 소파 아래, 책장 뒤, 정말 꼼꼼히 찾아봤는데 역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윤희 방으로 가기로 했어요. 윤희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여 봤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이 살살 열렸어요. 윤희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이불을 끌어안고 새근새근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윤희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낮에 이미 한번 뒤져봤지만 혹시 제가 놓친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더 꼼꼼히 찾아볼 생각이었어요. 먼저 옷장을 다시 열어봤어요. 옷걸이들이 살짝 흔들렸지만 윤희는 깨지 않았어요. 옷들 사이사이를 또다시 뒤져봤어요. 코트 주머니, 바지 주머니, 치마 안감까지 다 만져봤죠. 그래도 제 봉투는 없었어요. 서랍도 하나씩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속옷, 양말, 스카프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그 아래에 뭔가 숨겨진 게 없나 확인했어요. 화장품 상자들도 다시 열어봤고요. 그때 윤희가 잠꼬대를 했어요. 어머니, 진짜 안 가져갔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봐라. 잠꼬대로도 거짓말을 하네. 정말 안 가져갔다면 왜 꿈에서까지 그런 말을 하겠어? 저는 더 대담해졌어요. 침대 근처로 가서 베개 밑을 살펴봤어요.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사이도 손을 넣어서 더듬어 봤고요. 윤희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제가 그렇게 뒤지고 있는 거예요. 화장대도 다시 한번 뒤져봤어요. 거울 뒤쪽, 서랍 뒤쪽, 화장대 다리 부분까지 다 만져봤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럼 다른 곳에 숨겨뒀나? 윤희가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 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 방에서도 다시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낮에 이미 뒤져봤지만 혹시 제가 놓친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거울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서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거울 테두리, 거울 뒤쪽. 예전에 저는 거울 뒤에 돈을 테이프로 붙여두곤 했거든요. 그래서 윤희도 혹시 그런 방법을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울을 조금씩 움직여 보면서 뒤쪽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거울이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거울 틀도 오래된 것이라 좀 흔들흔들했고요. 저는 거울을 들어 올려서 뒤쪽을 제대로 보려고 했어요. 양손으로 거울을 잡고 조심조심 들어 올렸는데 그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거울이 제 손에서 빠져나가면서 화장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얼른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위험해요. 그때 윤희가 뛰어들어왔어요. 제가 소리를 낸 걸 듣고 깨어났나 봐요. 윤희가 거울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이미 거울은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울이 바닥에 부딪혔어요. 그러더니 쨍 하면서 유리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거울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윤희가 저를 감싸려고 하다가 손등에 유리 조각이 스쳤나 봐요.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 뒤에 뭔가 있었나? 윤희가 그래서 그렇게 놀라서 뛰어든 건가? 거울 뒤였구나. 저는 소리쳤어요. 내가 거울 뒤에 내 돈을 숨겨뒀지. 그래서 그렇게 놀라서 뛰어든 거야. 윤희는 자기 손등에서 나는 피를 보면서도 저를 걱정했어요. 어머니,
다치셨어요? 유리 조각이 위험해요. 나라. 저는 윤희의 손을 뿌리쳤어요. 내 돈부터 내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거울 뒤쪽에 제 봉투가 붙어 있었는데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리 조각이 제 손을 베었어요. 따가웠지만 계속 뒤졌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윤희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먼저 상처부터 치료해요. 그때 준호가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소리가? 준호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과 피가 나는 저와 윤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하세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네, 엄마가 내 돈을. 저는 말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갑자기 숨이 가빠오고 눈앞이 흔들렸어요. 윤희는 자기 손에서 피가 나는데도 제 상처부터 걱정했어요. 응급처치용 밴드를 가져와서 제 손에 붙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먼저 응급실 가요. 유리 조각이 깊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돈부터 찾아야 해.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윤희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가 직접 옮기신 거예요. 언제? 내가 언제?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그 말 참 편하겠다. 다하, 내가 잊어버렸다고 하면 되니까. 그때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깨진 거울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저와 윤희 둘 다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서 있었고요. 깨진 거울 조각들에 우리 세 사람의 얼굴이 조각조각 비쳐 보였어요. 제 얼굴도 조각나서 보이고 윤희 얼굴도 조각나서 보이고 마치 우리 가족이 다 조각나는 것 같았어요. 그 조각들 사이로 낯선 제 모습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주름투성이에 환한 표정을 한 할머니가 정말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저게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거울 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정말 뭔가 있었는지. 윤희는 피가 나는 손으로도 거울 틀을 조심스럽게 들어봤어요. 거울 뒤쪽 나무 판자를 살펴보고 테이프 자국이 있나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울 뒤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다른 곳에 숨겨뒀겠지. 내가 가져간 게 확실해.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어디 다른 곳에 옮겨놨을까? 내가 정말 까먹은 걸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제가 늙어서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보다는 윤희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이제 그만하고 병원부터 가요. 상처가 깊어 보여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돈을 찾을 때까지는 여기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윤희가 자기 손등에 피를 휴지로 누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다시 같이 찾아봐요. 지금은 너무 늦었고 우리 둘 다 다쳤잖아요. 저는 윤희를 째려봤어요. 너는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유롭지.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거울이 깨지고 우리 가족의 마음도 함께 깨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진 거울 조각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윤희가 가져간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잊어버린 걸까? 하지만 여전히 윤희를 의심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내일은 더 철저하게 찾아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무서운 밤이 지나고 이틀이 더 지났어요. 저와 윤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가운데서 이것저것 말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정말 차가웠어요. 여러분도 가족과 싸운 후에 그런 분위기 경험해 보셨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는 그런 시간 말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여전히 윤희가 제 돈을 가져갔다고 믿고 있었어요. 윤희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고요. 손등에 난 상처 때문에 밴드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날 밤 생각이 났어요. 오전 10시쯤이었나요? 준호가 제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손에는 드라이버를 들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거울 고칠게요. 준호가 말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손등에 난 상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밴드를 붙였지만 아직도 근질근질했거든요. 조심해라. 제가 말했어요. 네. 할머니, 준호가 깨진 거울 틀을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나사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말이에요. 나사가 오래된 거라 삐걱삐걱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뒷판을 분리하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얇은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얀 봉투였어요. 모서리에 뭔가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쓴 숫자 3배에 희미한 연필로 적혀 있었어요. 준호가 숨을 멈췄어요. 할머니, 저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분명히 제가 쓴 글씨였어요. 제 냄새도 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300만 원. 제가 세어본 게 맞았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 하나가 같이 들어있었어요. 메모에는 거울 뒤, 가장 안전, 말순이라고 제 글씨로 써져 있었어요. 삐뚤하고 굵은 글씨였는데 분명히 제가 쓴 거였어요. 그때 윤희가 방문가에 조용히 서 있는 걸 봤어요. 눈이 커져서 저와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찾았네요. 윤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말라붙은 것 같았어요. 제가 직접 거울 뒤에 숨겨놨던 거였어요. 제가 직접 메모까지 써서 넣어놨던 거고요. 미안하다. 제가 겨우 말했어요. 윤희가 천천히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다친 데는 괜찮으세요? 내 말이 칼이었구나. 너를 베었구나.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윤희가 눈시울을 훔쳤어요. 저도 방어했어요. 둘 다 베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윤희가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제게 화낼 만도 한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꿰매면 되잖아요.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보다도 제가 윤희에게 한 말들이 더 뜨겁게 가슴을 찔렀어요. 거울틀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늙은 얼굴,
부끄러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윤희를 똑바로 봤어요. 얘야, 널 도둑이라고 불렀구나. 그 말은 내 평생의 수치야. 윤희가 제 손을 감쌌어요. 어머니, 이 손 따뜻해요.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저는 더 말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윤희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다 말하고 싶었어요. 윤희야, 내가 늙었나 봐. 자꾸 까먹는구나. 어머니,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요즘 자주 깜빡해요. 하지만 내가 내 돈을 훔쳤다고 생각한 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를 믿지 못했던 거야. 윤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냥 무서우셨던 거예요. 혼자 계시는 게 무서우시고 돈을 잃어버릴까 봐 무서우시고 저는 윤희가 저를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게 더 미안했어요. 저는 윤희를 의심했는데 윤희는 저를 이해해 주려고 하니까요. 윤희야, 나 혼자 살 때는 이렇게 의심 많지 않았어. 그런데 왜 너한테는 그랬을까? 윤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저를 너무 믿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실망할까 봐 더 무서우셨던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맞았어요. 저는 윤희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배신당할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의심부터 했던 거였어요. 얘야, 내 말이 맞다. 할머니가 겁이 많았구나. 어머니, 저도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저를 믿지 못하실까 봐요. 우리는 서로 껴안았어요. 준호도 뒤에서 우리를 안아줬어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얘야, 이 봉투 말이야. 네, 어머니, 이거 치매비 모아둔 거야. 혹시 내가 아프면 쓰려고. 윤희가 깜짝 놀랐어요. 치매비요? 응, 내가 아프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어머니, 이제 내가 관리해라.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 존엄은 함께 지켜달라. 내가 까먹어도 바보 취급하지 말고, 내가 틀려도 무시하지 말고.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약 일정, 돈 관리, 모든 걸 투명하게 할게요. 같이 보면서 하죠. 좋다. 우리가 같이 보자. 그때 준호가 삼각대를 가져왔어요. 가족 사진 찍어요. 새로운 시작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 앞에 섰어요. 셋이 나란히 서서요. 저는 윤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끝이 정말 따뜻했어요. 얘야, 네, 어머니,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윤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요, 어머니. 찰칵, 사진기 소리가 났어요. 금간 거울 너머로 우리 셋의 웃는 얼굴이 포개져 보였어요. 거울에 난 금이 오히려 예쁜 무늬처럼 보였어요. 상처가 문양이 되고 아픔이 이야기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기억은 흩어져도 마음은 모일 수 있구나.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서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혹시 저처럼 가족을 의심하고 계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더 큰 사랑으로 치유할 수도 있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말이에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서로를 비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리는 깨진 거울을 거실로 옮겼어요. 유리는 금이 갔지만 여전히 사람 모습을 비춰주더라고요. 거울틀은 준호가 새 것으로 바꿔줬고요. 윤희가 천천히 거울을 닦고 있었어요. 어머니, 깨졌지만 여전히 잘 비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깨졌어도 이어붙이면 되는 거야. 마치 우리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이 가고 깨졌지만 여전히 서로를 비춰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식탁 위에 그 봉투를 올려놨어요. 300만 원이 들어있던 바로 그 봉투 말이에요. 윤희야, 이제 이걸 내가 관리해라. 윤희가 망설였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내가 잊어버린다. 내가 대신 기억해다오. 대신에 내 존엄은 함께 지켜달라.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약 복용 일정, 병원 스케줄, 돈 관리, 모든 걸 투명하게 할게요. 같이 확인하면서 하죠. 좋다. 우리가 함께 본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윤희가 저에게 오늘의 일정을 알려주고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병원 갈 날, 약 먹을 시간, 필요한 돈까지 모든 걸 함께 체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 혼자 관리해왔던 것들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머니, 오늘은 정형외과 가는 날이에요. 무릎 주사 맞으시는 거 기억하세요? 아, 맞다. 내가 까먹을 뻔했네.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지내니까 훨씬 안전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까먹는 것들을 윤희가 기억해주고, 윤희는 제 경험과 지혜를 듣고 배웠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준호가 또 삼각대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엄마, 가족 사진 한 장 더 찍어요. 우리의 새로운 규칙을 기념하는 첫 번째 사진으로요. 우리는 거울 앞에 섰어요. 셋이 나란히 서서요. 저는 윤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이 정말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얘야, 네, 어머니,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윤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요, 어머니.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찰칵. 카메라 소리가 났어요. 금간 거울 너머로 우리 세 사람의 웃는 얼굴이 포개져 보였어요. 거울의 금간 선들이 오히려 예쁜 무늬처럼 보였어요. 상처가 무늬가 되고 아픔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기억은 흩어져도 마음은 모일 수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저처럼 가족을 의심하며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제 며느리 윤희처럼 오해받으며 속상해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더 큰 사랑으로 치유할 수도 있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가족을 의심하거나 상처 주면 안 돼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이겨나가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 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려요. 어르신들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나이 들에 대한 두려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어요. 조금만 더 이해해 주세요. 우리 가족은 이제 매일 아침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확인해요. 제가 까먹으면 윤희가 기억해주고 윤희가 모르는 옛날 이야기는 제가 들려줘요. 이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가니까 훨씬 행복해졌어요. 거울이 깨져도 여전히 사람을 비춰주듯이 우리 관계에 금이 가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금간 자리가 더 아름다운 무늬가 될 수도 있어요. 윤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준호도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정말 멋진 이야기였어요. 얘들아, 이제 우리 저녁 준비하자. 오늘은 내가 윤희한테 옛날식 미역국 끓이는 법 가르쳐 줄게. 좋아요. 어머니, 배우고 싶었어요. 우리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는 윤희에게 50년 된 미역국 비법을 전수해주고 윤희는 요즘 건강에 좋다는 새로운 요리법을 제게 알려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드시면서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치유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계신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저처럼 가족 간의 오해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아요. 더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따뜻한 저녁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금간 거울에 그 빛이 반사되면서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오늘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서로를 비춰줄 거예요. 때로는 상처를 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랑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빛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말순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